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들의 사전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공공병원만으로는 중환자 병상은 물론 일반 병상까지도 수용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중환자 병상, 일반 병상 굳이 그걸 나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일반 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 병상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약 10일 이내면은 약 일주일 뒤면은 현재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급증에 대비해서 중환자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 역량이 되는 병상 82개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우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은 국가가 그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단하기에 따라서는 빠른 시일 안에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 종합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당장 10병상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병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보다 좀 더 빠르게 중환자 병상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177개의 전담치료 병상을 12월 15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 정도 지나서까지가 274병상까지 중환자 전담 병상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2.5단계는 전국 유행 본격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수도권만 2.5단계로 상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2.5단계 객상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확진자 수 자체를 보면 전국 2.5단계로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한 나머지 지역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제주도라든지 경북, 대구권은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안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는 다 같이 2.5단계로 올린다거나 2단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당한 의사일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비록 지방이라 하더라도 수도권과 우리가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양상을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2.5단계로 객상을 하되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2단계를 기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자체 중에서는 아직 1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그런 지자체 경우는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조금 낮은 단계 내지는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자율권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사실 2.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객상하면은 제가 브리핑 발표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2.5단계의 경우에 약 2만 5천 개 정도였지만 비수도권까지 확대를 하면은 13만 5천 개의 시설이 집합 금지가 됩니다. 곧 말하자면 문을 닫는 것이죠. 너무나 큰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가능한 아직 단계가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역을 하면서도 경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선으로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 조치를 기본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여러 단체장님들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부분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예, 참고로 2.5단계 격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다중이용 시설들의 수치들과 종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참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적인 질의도 많지만 현재 장관님 일정 관계상 먼저 좀 이석을 하시고 그 이후 질의에 대해서는 배석자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번 전국을 2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이번 주 말 정도, 그러니까 어제 오늘을 기점으로 확산세가 꺾이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월 달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 세 번째로 6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사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앞으로 약 3주간은 정말 중대한 기로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대해서 2.5단계를 격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고 여기서 반드시 코로나의 확산세를 끊고 안정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엄정한 그런 시기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모든 방역 조치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약속과 모임을 권고하거나 자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다 취소하시고 이 3주간만은 모든 활동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저희들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의 3번입니다. 수도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28일 이전이라도 3단계 격상이 가능한지, 그 경우에 수도권에 대해서만 3단계 격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단계는 반드시 전국 단위로 시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발표된 개편 방안을 보면 3단계의 경우 전국 공통 대응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네, 수도권 상황들이 상당히 좀 엄중한 것이고요. 3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도권은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은 2단계로 일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역적 편차가 있고 앞서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단계 수준에 해당되는 지자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2단계 수준으로 일단 비수도권을 상향하고 지역적 사항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3주 동안 이루어질 것이고 그 3주 안에 전반적인 확산 추세가 꺾이기를 저희들은 국민들과 함께 최대한의 노력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이제 3단계로 가는 경우에 즉 2.5단계 플러스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고 3단계로 가는 경우가 3주 이내에 이제 한 경우에도 저희가 이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상황 분석을 매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분석을 보면서 3단계의 어떤 격상 여부는 3주 이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최대한 막아내는 것이 또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단계가 되면 지금 현재는 지자체의 어떤 고유 권한, 즉 이제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 일단 없는 것으로
다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지침을 만들 때 약 1,000명 정도의 어떤 환자가 발생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이제 그러한 사항일 것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별로 조금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3단계 조치를 이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어떤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1,000명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진자 수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조치 사항은 이제 후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르게 환자 수가 발생을 해서 그것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을 일단 가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어떤 고유 권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양상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변동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5단계에선 실내 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되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실내 체육시설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해당된다면 이른바 실내 연습장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규정된 체육시설 중에서 실내에서 운영시설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나열을 하자면 헬스장, 골프 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과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축구교실이나 혹은 스크린 야구장, 줄넘기장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대상 시설을 좀 더 넓혀서 지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셨던 실내 스크린 골프장은 이 시설에 해당하고 인도어 연습장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골프 연습장은 실외 시설로 분류됩니다. 다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실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집합 금지를 통해서 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운영을 중단한다고 해서 실외 시설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외 체육 시설도 현재와 같은 대유행 상태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용을 좀 자제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 및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어느 단계까지 협상 및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달 초 구체적인 백신 계약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발표 일정과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백신 치료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별도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외국의 제약회사들과 협상이 계속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소상한 내용은 아마도 이번 주 중에 발표를 하고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총리께서 이제 간담회를 하실 때도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그 협상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그런 어떤 백신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이쪽을 보면 2.5단계 기준인 하루 평균 500명 기준을 초과하였다라고 나왔는데 그게 500명인지 400명인지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라는 질의입니다. 전국 일주간 일평균 확진자 400명이 넘은 거는 지난 11월입니다. 그때부터 2.5단계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기준은 400에서 500이라고 하는 범위값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2.5단계와 3단계는 상당한 대유행 단계를 상정하고 만든 기준이고 그 유행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기존의 1.5단계, 2단계 때 정확한 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비해서 범위를 정해서 그 기준선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500명이 상한 기준이고 이 상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2.5단계 시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관련 방역수칙은 앞서 지난달 초에 발표한 5단계 거리두기 체계 내용과는 다소 다릅니다. 학원 등은 원래 3단계에서 집합금지, 가로 열고 원격 수업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도권에 적용되는 건 2.5단계에서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기타 예외사항 적용 등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된 듯합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2.5단계를 수도권에 적용하면서 기존에 제시되었던 2.5단계보다 좀 더 강화된 수칙들이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학원에 대한 질의가 이외에도 꽤 많았던 것 같아서 한꺼번에 학원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이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수도권에 대해서는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학원을 전부 집합금지를 시키지만 현재 입시 관계가 있어서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이라고 해서 취직을 전제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특수한 학원 또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학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이 예외가 되는 두 가지 경우, 대학 입시 경우와 직업능력 개발 과정이라 하더라도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도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8m 제곱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2칸 띄우기 좌석을 실시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학원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방역수칙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는데요. 좀 기답변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우선 질의를 드리고 추가 답변이 가능한지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금일 중대본은 수도권에 대해서만 2.5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국적으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독 비수도권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기본 방침이 바뀐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감염 위험도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질의가 수도권은 2.5단계를 하면 다른 데도 2.5단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취지이신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도권에 2단계 조치를 취하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1.5단계 조치를 같이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이제 시도 같은 경우는 별도의 2단계 조치를 이제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1.5단계를 간다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시도가 1.5단계를 하더라도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또 위험도가 다른 경우에는 2단계 또는 2.5단계를 한 그런 이제 사례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전국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각각 물론 차별적인 조치이긴 하지만은 상향 조정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조치를 취했고, 각 시도에서는 해당되는 어떤 시도의 위험도를 좀 더 고려해서 해당되는 시도에서 좀 더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시도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가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기초지자체와 시도가 이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변했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에 맡겨두었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SBS 남주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2.5단계에서 KTX나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권고 대상이 탑승객인지 운행 업체인지 어떤 식으로 권고한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 특히 고속철도나 고속버스와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고 대상은 운행업체에 공고를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중수본과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난 추석 때 특별방역 대책을 저희들이 공고